S드림TV는 국타임즈, 뉴스팟, 성남데일리가 함께 만드는 영상 컨텐츠 그룹입니다.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자,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네,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이거 빨리빨리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 최용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저는 권영원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올해 마지막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네, 질질 끌다가 네. 12월 29일 새벽에 새벽에? 꼭두 새벽에 꼭두 새벽. 뭐 네.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까? 새벽 3시 반에 아, 3시. 시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네.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분위기 잡으시는 거예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성남시 의회 문제 네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남시 살림, 내년도 성남시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이 성남시 의회가 네네. 1년 내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회가 네네. 우리 이때 연말에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시의원의 그런 권능 중에 제일 중요한 그렇죠. 예산 심의. 심의 네. 중요합니다.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럼. 그 성남시의회가 이제 지난 12월 18일 날 폐회하면서 네네. 내년도 예산을 통과하고 처리하고 네. 이렇게 폐회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네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네네. 그리고 FC 예산권 관련해서 서로 갈등 네. 치고받고는 안 했지만 네네. 그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의회를 못 열고 28일 날 열기로 했는데 네네. 28일 날도 제대로 못 열고 결국 29일 새벽에 네네.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어요. 네,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처리하면서 중요한 게 고교 무상 신입생 무상 교복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네네. 이번에도 처리를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요번에 7번째 올라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29억. 그러니까 한 9,500명, 10,0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29억을 2017년도에 1년 내내 네네. 무려 6번 올렸는데 네네. 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집행부에서 네.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올렸는데 예. 결국은 네. 많은 시민들이 108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액 삭감시키고 네네. 처리가 됐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든 것 중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을 보고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28일 날 오후 4시 반에 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열렸는데 여기서도 경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보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결론을 보고 예산을 통과할 거냐 안 통과할 거냐 이렇게 예스 오와 노였는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중간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이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부분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네네. 제기를 했고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1년 내내 삭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네네. 영인 같은 경우는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도 예산도 확보되고 예. 더 나아가서 고3 학생들에게 네네. 무상급식까지 주는 그렇죠. 성남시를 뛰어넘는 네네.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기 전에 정리를 네네.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회보장협의회 그걸 보고 뭘 하겠다. 이 상황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상관없이 네네.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면 시의원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시의원 당선되는 것도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맡기지 그러겠어요. 왜 한다고 그래요? 가서 물어봐. 맡기세요 그냥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 당신 시의원 아냐 이런 그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댄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네네. 과정에서는 민주당도 절대 잘한 게 없다. 그렇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자. 거기 결론을 보고 예산을
결정하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구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그게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정리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은 그게 오판인 거죠. 그렇죠. 이건 정권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네. 여기서 우리 이 성남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무상교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에서 결정해서 판단해서 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네.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길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거기까지 끌려간 민주당도 사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네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한국당의 반대가 심하다 손치더라도 네네. 민주당의 협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협상 능력을 보여준 바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도 뭐 협상의 흔적이 없어요, 잘. 네, 그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뭐 기자회견 해갖고 막 치고받고 뭐 이렇게 좀 액션을 보여줘야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 합일점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꿍덕꿍덕만 하면 절대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물어보면 협상했대. 협상 네, 뭐 하여간. 그 밀실 협상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네. 헐걸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또 요번 시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거 성남 FC. 네. 네. 총 그 예산으로 올렸던 게 70억인데 다 날라갔다가 그나마 15억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70억 전액 삭감을 했다가 네, 그렇죠. 15억만 편성하는 반영하는 그런 결과로 안건이 처리됐죠. 네네네. 그 사실 70억을 삭감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뭐 이쪽에서 보면 핑계, 저쪽에서 보면 이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성남시 예산을 이제 70억 네. 또 55억 이렇게 투여를 해서 네네. 운영되는 시민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어디에 네. 어떻게 썼는지 네네. 좀 시의회에 이야기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FC는 주식회사니까 이야기를 못한다. 네네네. 그러면서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 또 성남 FC가 2017년도에 네. 2016년도에 이제 클래식에서 챌린지 2부 리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승격 챌린저에서 경기를 하고 승격에 또 실패를 하고 승격에 실패를 하면서 네네. 나름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감독은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네.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대표이사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되다가 예. 결국은 15억만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그 성남 FC 선수들이나 그 남길 감독도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한참 이렇게 선수들 영입하면서 이제 리빌딩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니 좀 좋은 소식 안겨줘서 선수들이나 감독이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 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남 FC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면 네. 추경안에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표를 2016년에도 썼거든요. 네네. 썼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확히 공표돼서 네. 성남시 FC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네. 성남 FC가 네. 당초 창단 목적대로 네. 취지를 살려서 네. 시민의 구단으로 네.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자면 혼자 길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삭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이제 내년 성남시 예산이죠. 성남시 예산이 3조 원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3조 원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3조 원. 전국의 기초단체가 228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3조 원. 사실 성남은 100만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렇죠. 지금. 그런데 100만이 넘는 뭐 고양 뭐 이런 데도 2조 2천억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기초단체 중에서 100만이 넘는 데가 수도권에서는 수원이라든지 예. 또 고양 네. 또 용인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쪽에 창원 네네. 같은 경우는 마창진, 마산, 네. 진해, 창원이 합쳐서 100만이 좀 넘는데요. 예. 수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 2조 7천억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화성이나 고양 같은 데는 이제 2조 2천억. 네네. 성남시가 3조 원이에요. 네. 대단한
대단한 곳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받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받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거 성남시가 너무 시끄러워. 복받은 도시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가?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게 3조 원 예산 눈독 안 들일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도권에서 늘 이게 반복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중적인 정치인,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네네.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성남시 도대체 어떤 거냐? 네. 성남시 뭐 어떤 시 저렇게 청년배당 무상교복 저런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서 네네. 사람들이 성남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연구하면서 이게 이제 성남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3조 원으로 이게 조금만 잘하면 완전히 나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좀 할 수 있는데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은 또 예산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돈 지불도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돈에만 눈독 들이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눈독을 들여야죠. 그러니까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긴 하던데 좀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쑥도 공론에서 저희가 곤란해야죠. 그럼요. 쏙쏙. 네, 곤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완전히 만났는데. 쑥도 공론에는 곤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 곤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누구랑? 아니 뭐 시민이 우리 쑥도공론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희 쑥도공론이 핫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만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미에 이게 지방선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성남시장 아직도 이렇게 안개 속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후보군들이 이제 몇몇이서 움직이고 있고, 네네. 한국당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움직였던 사람도 움직임을 안 갖고 정중동 행보 안 보여요. 정중동인지 그냥 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도 뭐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가장 현재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51%, 2% 이 정도를 그러니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높긴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아직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건지 네. 아니면 후보가 없는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정치구단이 애매하면 저는 정치 무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가 인물이 나타나야 이 유료가다 어쩌다 뭐 찾는데 네. 인물이 없어. 아무래도 그 김태년 국회의원을 저희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선의 의원이다가 네네. 민주당의 정책 의장으로서 넘버 3.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책을 네네. 생산하고 이끌어가는 네네. 중요 인물이고 네. 그 양반이 이 성남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당의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공천에 성남시장 아무래도 김태년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 안 할 수가 없겠죠? 작용을 해야 되고요. 네네. 또 뭐 나름대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네네. 합리적으로 네네.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밀실에서 공천한다. 밀실에서 정실 인사를 성남시장 후보로 데리고 온다. 이런 쪽의 권한 행사가 아니고 네,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을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네네. 민주당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성남 시민을 위한 후보, 네. 성남시 발전을 위한 후보 그런 사람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네. 후보를 선정하는데 기회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오늘도 여지없이 막판에 왜 그 방어는 막판에만 터지는 거야? 그거 없이 정실 인사, 네. 말씀드린 정실 인사 아니면 밀실 공천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하는 형태로 네네.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네. 필요하다면 네네.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나와야 될 것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이 사실 본시가지와 분당과 판교가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 전체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네. 성남은 또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특히나 성남은 대통령이 보수 쪽이면 진보 시장, 대통령이 진보 쪽이면 보수 시장, 뭐 이런 궤를 그렇죠. 걸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네네. 그 성남시장 권력이 네네. 이게 여당, 야당 이렇게 교체되어 왔는데 네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민주당 세대에서 네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편승해서 잘못된 인사를 낙하산식으로 데려온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성남시를 위한 인사, 네네. 성남시를 이해하는 인사,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슴으로 아는 인사. 그렇죠. 여기 하는데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뭐 많이들 당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인재를 공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최우석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낙하산 인사 이거 저희가 아주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3조 원의 예산에 눈독 들이고요. 네네. 연불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한번 3조 원 갖고 잘해갖고 한번 떠볼까? 시민들은 나중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정 지도자가 생각에 따라서 네.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네. 이렇게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을 잘못 뽑았을 때 네네. 성남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우리도 예전에 8년 전에 봤거든요. 예. 이번에 또 그것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네. 더 발전해서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책임감들이 이 민주당이든 뭐 한국당이든 정치인들한테는 성남에 있는 정치인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있는 사람이 근데 별로 안 보인다.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과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최우석 기자님은 항상 이게 정말 막판에 이게 피치를 올려주시는데 말이죠. 이 최우석 기자님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청자도 지루하니까. 알겠습니다. 아, 오늘 2017년 마지막 방송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 그 본립도생. 네. 아, 네. 저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본립도생. 기본을 지켜야 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성남시의회 삭감, 네, 정쟁으로 얼룩진 성남시의회. 이게 어찌됐든 성남시의회든 성남시장을 공천하는 각 당이든 네. 성남 시민만을 위해서 네. 성남시 발전만을 위해서 네. 기본에 입각해서 네. 시의원도 공천하고 네. 도의원도 공천하고 네. 시장도 공천하고 네. 또 자기들도 그렇게 입각해서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속국공원도 기본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에 입각해서 공천하고 뭐 이러면 당선의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시민은 기본이 누가 있는지 기본 없는 놈을 안 뽑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우, 화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방송으로 준비해드린 최영선 권정원의 쑥덕공론. 아, 우리 최영선 기자님 마지막으로 2017년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쑥덕공론에 보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네. 내년 무술년에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 아, 준비했는데. 네. 자, 2017년도 마지막으로 준비해드렸던 최영선 권정원의 쑥덕공론. 한 해 동안 쑥덕공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매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최영선 권정원의 쑥덕공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